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길어진 관계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미안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는 메일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 세 번 묻는 그렇게 아주 집중력을 발휘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너무 그냥 적당히 몇 자 적어서 보내는 학생도 있고 한데 스스로 공부를 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과제를 내야만이 출석도 되고 또 과제를 내야만이 제가 지금 출석 점수가 10점 그 다음에 과제 점수가 10점 해서 100점 만점 중에서 20점이 과제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체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별 과제 현황하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꽤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업 현장에 가시면 미니탭이란 말을 아예 OJT 할 때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탭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6주차 강의는 우리가 이제 그 G밸류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불량률까지 완전히 다 데이터를 가지고 규격 대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롯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까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학습을 하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중간고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과제하는 형식으로 시간을 짧게 잡아서 여러분이 중간고사는 과제를 통한 풀이로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는 할 수 없이 과제 제출하는 형식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실험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3주차 과제가 여러분은 생산 품질 관리 과목을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걸 제가 한 2개 항목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답들이 왔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포커싱이 안 맞아서 엉뚱한 답을 A4 용지 가득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보내도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과제를 잘했더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품질관리 과목을 공부합니까? 대체적으로 잘 말씀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뭐 필수 과목이니까 신청을 했노라 하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왜 필요할까? 이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취직을 해서 정말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모두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품질관리, 생산 품질관리, 특히 품질관리 이 과목을 제학하는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냐면 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OJT를 받는 기간에 다행히도 꽤 큰 프로젝트의 개발 회의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리딩을 누가 하느냐면은 대표이사가 할 수도 있고 공장의 총책임자가 임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갔더니 아마 그때 2번째 샘플을 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5,000개 현대자동차에 납품했던 그 부품이 CP는 1.8 정도로 그런대로 좋았는데 K가 0.3이나 발생해서 CPK가 1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규격 하한으로 벗어날 확률이 24,000ppm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계약으로 했던 계약 조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분량이 나서 이번 로또 두 번째 샘플로 제공한 이 로또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저하고 한 학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알아듣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그 로또의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입사해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회의에 들어가서 개발회의나 기타 팀 회의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쓰는 그 용어가 식스시그마의 용어들을 쓰는데 모두가 약자로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회사 가서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기 불편이 덜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3년 4년에서 진급을 해야 되고 또 품질관리 쪽에서 좋은 티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품질관리에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을 그쪽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통이 돼서 자기 불편함을 없애는 것도 되지만 보너스로 좋은 자리를 꿰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조금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도구가, 기회가 이 품질관리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은 원했던 거는 답은 첫 번째, 자기의 불편을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자기의 불편을, 모든 사람 불편하잖아요. 불편을 덜은 것이고, 두 번째는 소통이 원활히 돼서 여러분의 그 가치를, 여러분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키워드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보다는 필드에 가서 소통을 위한 자기 불편을 덜은 거하고 기회가 돼서 자기가 그 좋은 그러한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과목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제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다들 문제가 됐어요. 지금 X바는 평균은 X0, 그러니까 가장 최변수, 가장 많이 나온 거기에 중심값을 우리가 가평균으로 놨습니다. 그걸 X0라고 그래요. 여기는 H, 시그마 F분의 FU, 시그마 F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이 답이 나오는데 지금 X바에서 이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에서는 약속된 게 있습니다. X바는 XI보다 한 단위를 낮춘다. 입니다. 낮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평균은 XI는 뭐냐면 개개치예요. 개개치. 우리 연습 문제에서 개개치가 뭐였어요? 5.4, 6.0, 6.1이죠. 이걸 우리가 X1, X2 이렇게 개개치. 평균은 뭐예요? 이걸 평균 내는 거, 사설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6.0이 나왔다고 칩시다. 6.0이.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6.00으로 해야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10분의 1, 여기는 100분의 1 단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은 그 개개치의 최소 측정 단위보다 한 단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사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환에 있는 거는 1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까지 내는 것이죠. 1000분의 1까지. 그래서 이 단위를 모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6.09 뭐뭐뭐 해가지고 뭐 5단위까지 내는 거. 어떤 사람은 6 이렇게 하고 6.0 정확히 이야기하면 통계적으로 하면 6.00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6이라도. 그리고
여기에 표준 편차는 xi가 어떤 값이든 간에 1000분의 1까지. 왜냐하면 표준 편차는 모든 것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를 덜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분의 1까지. 그러니까 xi가 1단위든 0.1단위든 0.01단위든 0.001단위든 간에 1000분의 1단위까지 사사구입을 해서 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통계적인 품질관리 쪽에서 이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상태대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둥 하나에는 아래 경계치값, 위에 경계치값, 중심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중심값만 적습니다. 여기는 지금 적어놓지 않았는데 중심값만 적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렇지만 구간 간에는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이 값을 중심으로 좌우로 퍼졌는데 위쪽으로 규격 지금 중심값 위쪽으로 데이터들이 많구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기 달리 했어요. 그래서 각 기둥마다 붙인다. 여기에 중심값을 적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가지를 미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규모가 있는 회사나 품질관리 제대로 하는 회사에서는 미니탭을 씁니다. 미니탭을. 그래서 미니탭에 대해서 들어봤어? 하고 여러분 선배 사원 이야기할 때 미니탭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너 지금 말이야 품질관리 공부를 하고 왔다면서 미니탭도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니탭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연습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니탭은 뭐냐면 1972년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데이터를 요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통계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탭이 탄생하는 거는 벌써 한 48년 거의 50년 다 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NIST 여기에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옴니탭이라고 하는 소형 버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개발되고 난 이후 약 4년 정도 후에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이걸 베이스로 한 거를. 그렇지만 그 뒤로는 크게 발달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워낙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빅데이터 하죠.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미니탭은 펜실베니아 주의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칼리지 본사를 두고 미니탭을 회사를 차렸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미니탭사는 퀄리티 트레이너하고 퀄리티 캠페니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니탭과 결합하여 정말로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또 데이터를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품질을 트레이닝시키는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컴패니언. 그러면 퀄리티 트레이너라는 그 회사는 통계 도구 교육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이러닝 패키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 캠퍼니언은 식스시그마와 군사론론 제조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식스시그마는 미국의 모토로라가 먼저 만든 거예요. 한 4년에 걸쳐서 엄청난 인력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는 나라 내지 회사에서는 식스시그마 활동을 DMAIC 그런 프로세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예전에는 품질 관리 분임조 견징 대회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식스시그마 대상을 대통령 명의로 주고 있어요. 그거는 차차 3시그마, 6시그마가 얼마만큼 회사가 차가 나는지는 제가 별도로 강의할 시간을 여러분에게 이제 대면 강의할 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탭이 뭐냐? 미니탭 들어봤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예, 들어봤습니다. 미니탭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 이 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주고 정리해주는 그러한 패키지다.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이 식스시그마 프로그램, 그러니까 미니탭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프로그램 하나가 700여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싸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피본을 이렇게 색출해내기 위해서 한 번씩 큰 회사, 특히 연구소나 품질관리 쪽에 가짜 카피본을 쓰는지 그 다음에 진본을 쓰는지 이거를 한 번씩 조사 나오면 벌금도 많이 물고 난리가 지금 지워버린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니탭은 그런 것이구나. 자, 그러면 미니탭 활용도가 뭔지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상세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미니탭에 관련된 학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를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터넷상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다른 대학에 또 거기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탭을 이 시간에는 다 깊이 있게 프로그램을 직접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탭이 어느 그러한 기능들, 용도로 쓰이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연습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프 분석. 그래서 우리가 미니탭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상태의 용도의 그래프를 요구하면 미니탭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은 그래프와 차트는 양적인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래프와 차트는 작은 공간에 A4 용지 한 장에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어때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과 용도를 보면 CTQ, 여러분이 CTQ는 Critical to Quality인데 모든 그 부품이나 제품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주요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CTQ라고 합니다. 그래서 CTQ는 제가 앞으로 한 여러분에게 기말쯤 돼서 용어 해설을 한 36가지 정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약자는 풀이 뭔데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CTQ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좋죠. 지금 여기 보면 목적에 따른 그래프를 보면 데이터 중심 성향, 우리가 지금 우리 평균값을 구했지만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술 평균, 지금처럼 개개를 다 더해서 n으로 개수로 나누는 그런 값이고, 이건 조항값 1, 2, 3, 4, 5, 6, 7 하게 되면 순서대로 나뉘어서 가장 가운데 들어가는 거 1, 2, 3, 4 4가 평균이에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걸 조항값이라고 그러고, 최변수는 뭐냐면 우리 히스토그램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구간을 제로로 두었죠. 제로로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일단은 미리 그냥 가평균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스토그램의 최변수, 출현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중심으로 잡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롯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중심 성향을 뭐라 그러냐면 정확도라고 그래요. 정확도. 그래서 여러분 정확도와 정밀도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한 학기 공부하시면 정확도가 무엇이고 정밀도가 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포, 다시 말하면 정밀도라는 것은 렌지는 범위예요. 가장 큰 거 말해서 가장 작은 거, 이거 렌지. 분산값, 표준 편차도 편차가 있는데 표준을 쓰는 표준 편차도 분포를 보이는 거고, 그래도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이 어떠냐, 분포 퍼짐이 어떠냐, 그래서 정확도가 어떠냐, 정밀도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품질 관리를 공부하면 보통 산업공학에서 1학년 때는 공통으로 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한 3년 정도, 대학원에서 2년 정도, 5년 동안 공부를 한 게 뭘 공부한 줄 알아요? 정확도와 정밀도예요. 정확히 따지면 정확도와 정밀도만 공부를 대학원까지 한다면 5년 동안을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보면 100분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퍼센트로 분량을 낸다. 그런 회사는 이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ppm 단위로. 퍼센트는 100분의 1인데 ppm 단위는 얼마예요? 100만 분의 1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 배의 그런 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우리 C계열의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의 흐름,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가 말해주는 거예요. 유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히스토그램을 예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구간을 구분해서 분포 형태와 중심 위치는 3포를 보여주며 막대 그래프와는 다르죠. 막대 그래프와는. 그래서 연속형 자료에 대한 분포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디탭의 모양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거기에 시트에 데이터 입력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미디탭이 실행을 해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위 그래프를 통해서 반응 온도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퍼짐 정도, 중심 정도, 편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뭐요? 원래는 중심이 가장 많고 가에 갈수록 적어지는, 다시 말하면 히스토그램의 가장 좋은 모양은 뭐죠?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종을 딱 엎어놓은 것 모양.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심 쪽에 많이 모이고 가에 가면 갈수록 적게 되는, 그러니까 종 모양의 그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여기는 어때요? 완전히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니탭이. 히스토그램은 그러다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데이터 시트에 넣고 산포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뭐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규격 하한, 규격 상한 사이에 규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규격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뭡니까? 규격을 만족시키면 1번을 보면 뭡니까? 너무 산포가 커가지고 중심이 좀 많긴 한데 규격 하한으로, 규격 상한 이상으로 이렇게 벗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ppm 단위로 마지막까지 가면 찾아낼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분포 상태는 좋은데 중심이 규격 상한 쪽으로 움직여서 하한 쪽은 여유가 많이 있는데 규격 상한 쪽으로는 많은 양이 규격을 벗어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지만 조금 더 중심이 규격 상한 쪽으로 움직여서
규격 하는 조금 벗어났는데 규격 상한 쪽으로 많은 양이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뭐요? 미니 탭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트 플로트라 해서 이러한 그 모양을 여기 보면 분포 모양을 파악할 수 있고 그룹별로 분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룹 섬유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에 쳐놓고 도트 플로트를 보이다오라고 엔터를 치면 지금 중심을 여기에 기준해서 지금 연소 시간이 어떤지 많이 퍼져 있죠. 여기 보면은 전체 섬유 연소 시간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모양으로 그 군별로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이렇게 있는데 그룹 1과 그룹 여기 뭡니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연소 시간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중심에 많이 모이면서 센터로 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연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화재가 나면은 너무 빨리 속도가 될 거고 이거는 또 너무 느린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연소 시간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각 그룹마다 1, 2, 3, 4 라인에서 나온 것마다 이거를 데이터로 보는 것보다 어때요? 이렇게 그 미니탭을 실행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되죠. 분석이. 그 다음에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x에 대한 측정된 y 값을 박스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 분포의 모양이 어떤지 중심값이 최소값이 그 다음에 4분의 1에 들어가는 값이 최대값이 관리 이탈이든 이상점이 있는지 이거를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미니탭이 다 실행을 해주는데 이 값에 이게 중심값이에요. 50분율에. 요거는 뭐예요? 최소값. 요 끝이 여기는 최대값인데 이 별표는 뭡니까? 여기는 지금 이상점이에요. 여기는 규격 상한을 벗어나 버렸어요. 규격 하한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여기 보면 75%, 25% 중심값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뭡니까? 전체 여기 합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박스는 얼마라는 거예요? 25에서 75. 그러면 요 밑이 15, 요 위가 지금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규격 50보다는 전체가 올라가면서 3%가 꽤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박스형 플롯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데이터를 넣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그럼 뭐예요? 위에 그래프를 통해서 섬유 1의 연소 시간이 가장 길다. 가장 길죠? 섬유 1의. 그런데 분포는 어때요? 약 15분에서 예를 들어서 18분 사이다. 그런데 3회 연소 시간이 가장 작죠. 3회. 그럼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약 9.5분에서 12분 사이로 여기하고는 편하게 차가 나죠. 그래서 각 그룹별로 각 재료별로 이렇게 박스를 나타내줘서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주냐? 미니탭이 여러분 미니탭에 공부를 하시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레토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미니탭 프로그램 파레토도를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합한이 약 60몇 프로, 65% 좀 나왔다라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의 문제를 제거하면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레토도는 품질관리 불인조 활동에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지라고 할 때 파레토도를 보고 1번 아니면 2번을 선정해서 이거를 지금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게 소그룹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조금 전에 모양처럼 파레토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모양인데요. 나사 분량이 뭐 68 이렇게 해서 기타 18까지 해서 분량이 지금 분량의 항목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있는데 이거를 미니탭을 돌려서 인풋 데이터를 넣어서 그리게 되면 또 이렇게 원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원그래프라 그러죠. 지금 전체를 100으로 하고 나사 풀림 또 쭉 해서 먼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본이 나사 풀림 분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점도가 있어요. 3포도라고도 하는데 지금 X와 Y 변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그 기계과 학생들은 선반을 돌려서 지금 원형을 깎거든요. 그러면 선반 바이트의 속도와 표면 조도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PM과 표면 조도에, 왜냐하면 여기 그 바이트의 이송 속도는 고정을 시키고 한다면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X와 Y를 해가지고 어떤 상관이 있나 라고 보는 거죠. 그 데이터를 쭉 했더니 찍어봤더니 어때요? 굉장히 산포가 지금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는 아까 앞에보다는 좀 덜하죠. 이건 음의 상관관계예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는. 그리고 중심을 쭉 이렇게 끄면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상관 계수가 0.7 이상이 되면 우리가 회기식을 공식을 만들어서 실험을 안 해도 데이터만 X에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는 이런 것도 마지막 가면 제가 상관과 회기 분석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입력해서 미니탭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프로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관리도 관련인데요. 여기 관리도는 계수치 관리와 계량치 관리도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본다 이런 거죠. 물가 종합지수라든가 주가지수라든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값이 도출되는 성과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수치와 계량치가 있는데 지금 집어넣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프로 데이터를 보여주면 파악하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관리도 쪽의 계량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X바 UCL, ACL을 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미니탭이 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지 실행을 해서 여기는 나중에 X바로 관리도를 할 때 데이터 해석 방법에 5가지로 가지고 이걸 좀 더 상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미니탭을 들어봤어? 라고 입사해서 OJT 할 때나 선배사원이 자기 부서에 가서 할 때 미니탭은 지금 한 50년 전에 대학에서 연구원들이 데이터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정확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화가 돼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다. 그런데 미니탭만 배웠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냥 시트 꺼내서 입력해가지고 툭 치면 그래프 그려주니까 대충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기초를 하고 난 이후에 미니탭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철저하게 미니탭을 하는 결과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는데 여러분 대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저는 한 10%만 하고 90%는 여러분이 실습을 실제 수기로 아니면 여러분 노트북 가져와서 엑셀 프로그램 활용해도 관계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필드에 나가기 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공부하는 게 이번에 저와 같이 할 학습입니다.
자,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